NLD에 따라서 위성정당 만든 사람 안 된다고 한다고 한국당 아니야 말이 안 맞니? 그래서 제도는 또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인가요 이분이? 이분 또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데 왜 원내대표는 이건 사칭 아닌가 이거? 윤소아 의원께서도 이래요. 30석 연동형 캡 21대만 한장하면 받을 수. 아니 무슨 저 공부줄 놀이 하니까 막 늘었다 땡겼다 엿가락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 할 말하고 엿가락 장난치냐고. 엿장수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의당이 질질 끌려가는 민주당은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석패일체 폐기 지역구 플러스 비례 중복 입후보제 도입 추진. 갑자기 또 중복 입후보제가 나오고 중복 입후보제하고 또 이중등록제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천수 의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말씀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가지고 하시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정도껏 해야지. 그래서 이게 협상 과정의 이전 투구주 이게 뭡니까 이게. 서로 한 살 더 먹으려고 몇 살 더 먹으려고 서로 물어뜯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전형적인 하이에나 수법이지. 그 다음 또 겁주잖아요. 국무총리 인준 내놔봐라. 또 민주당이 싹 넘어가고 말이에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뭐예요 우리나라 이 준연동형. 원래 연동형이라는 독일에서 하잖아요. 거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동일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많이 차지하면 여기 차지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또 비례대표도 초과의석이 생깁니다. 초과의석이 있어야 돼요. 초과의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초과의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응?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랬어요. 원래 옛날에는 지역구 의원에게 후보에게 투표를 던지면은 그 투표수를 환산해서 정당 투표로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그게 직접 투표의 원칙이 안 맞는다. 지역구는 지역구고 정당은 정당이다. 지역구를 내가 A 정당 소속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당 투표 A 정당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래서 이게 직접 투표의 원칙이 어긋난다 해가지고 위원 결정이 났어. 이제 지역구 한 표, 정당이 한 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대 때 넣었잖아요. 우리 당이 워낙 잘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당의 지역구 후보는 날 던졌는데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을 많이 던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위원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연동형제는 어떻게 되냐?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은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배분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례는 비례대표대로 있으니까 정의당이 처음 주장한 병립식 정당 투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대로 가면은 위원이 아닌데 준연동형을 하니까 위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침에 내가 읽어드릴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이 보세요. 선거되자마자 바로 이현수 민주당은 반드시 이래됩니다. 자, 뭐야? 민주당이 만들면 정의당 고치고 이거 보니까 우리 한국당이 우리가 우리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고 지금 지지율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 한국당을 만들면은 우리가 비례대표 20석을 더 차지해요. 비례 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위원이에요, 위원. 명백히 헌법재판소 기존 판결을 비춰보면은 명백히 위원이야. 정당 투표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군 지역군대로 다수 득표자가 1등 다수 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많이 차지하면은 30% 지지율인데 30% 넘게 의석을 확보하면 100석을 넘게 확보하면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못 차지하는 거예요. 캡시온 한 부분 30석에서. 이러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했어요. 우리는 비례한국당 만든다. 우리 비례대표 안 낸다. 근데 민주당은 이 제도가 선진제도고 민주주의 진일보한 제도고 비례성을 강화한 제도니까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으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을 자매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뭐 여러분들 양심이 맡기겠습니다. 만들면 안 되지. 양심이 맡기겠어요. 근데 오늘 이현욱 수석부대표 핸드폰에 비례민주당 안 만들면 망한다. 이 민주당 지지자들 문자가 지금 폭주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아직 투표가 얼마 며칠 안 남아서 그때 딱 결심히 하면은 뭐가 사는 길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이춘석 의원님 또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얘기했으니까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말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정말 창피한 거는 뭐냐? 야, 명실상부한 세계 무역대국 7위 국가인 대한민국,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이 저 독재국가, 저 후진국가인 베네수엘라, 레소토, 알바니아 이 세계 국가의 반열로 떨어졌다는 게 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응? 여러분들 레소토가 어딘지 압니까? 레소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가 내륙 국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 안에 조그만 내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요만해요. 고산지대에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 그래가지고 이 수력이 풍부해가지고 수력 발전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정치파로서 겨우 근근히 붙고 사는 국가가 레소토예요. 레소토. 네? 여러분들 오늘 지금 공부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알바니아가요, 이 알바니아가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국가인데, 그 얘는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위에 연방이 있고, 유고슬라비아가 슬로베니아,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에서 출신인 슬로베니아부터 우리가 잘 가는 크로아티아 쭉 7개 국가에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아마 쭉 그리스자 있는데, 그 발칸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화약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발칸반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알바니아고, 그리스는 엄청 잘 살죠. 그리스는 독재국가예요.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이 농사철에는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로 넘어와서 날풀파리 일용직으로 일하다 돌아가요. 여기 알바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 국가야. 독재국가라니까요. 베네수엘라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겠죠. 그 유명한 우고 차베스가 얼마나 독재라고 난리를 쳤습니까? 이 나라들이요. 제가 뭐 아까 다 얘기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많아요? 예. 그러면 알바니아부터 얘기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알바니아 최극빈국의 그 다음에 독재국가입니다. 2005년 알바니아 총선에서 2개 정당이 있어요. 거기도 민주당이 있어. 사회당이 있고. 그런데 그 지역 구석이 100석이에요. 비슷해. 56대 42석. 뭐 6대 4 이렇게 5.5대 4.5 이렇게 지역 구석은 나눠 가져요. 그런데 이제 준연동형제를 만드니까 민주당은 4개 이중대를 4개 만들었어. 2, 3, 4, 5 중대. 그 다음에 사회당은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준연동제를 하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 2, 3, 4, 5. 그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내가지고 비례대표를 내서 거기서 뭐 이 민주당은 자기 자매정당에서 11석, 4석, 2석, 1석. 그 다음에 또 사회당은 5개 자매정당을 만들어가지고 7석, 4석, 3석, 2석, 2석에서 18석, 비례대표 40석 중에 18석씩 나눠가자. 그러니까 총 36석이 돼가지고 90%를 이 친구들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40석 중에 36석.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제도를 왜 만드냐 해가지고 그 유럽 안보 협력기구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제도다. 추가 비례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도 우회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분리투표 전략을 쓰지 않는 정당 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망한다.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투표 전략을 쓰지 않는 민주당은 망한다. 그렇게 의석이 감당된다. 옛날에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선거 때 준연동제를 폐지해버렸어요. 알바니아가. 2008년에 준연동제 폐기했어요. 레소토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우회당과 바소토당 양당이 되는데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40석이에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또 자매정당, 위성정당 두 정당이 다 만들어. 그리고 자기들은 비례대표를 아예 입법 안 시켜요. 우리 지금 우리 한국당에 이 통과된 우리 한국당에 하겠다는 방침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바니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례대표 정당 조직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선거 때 레소토가 선거법 개정을 또 폐지했어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 총선에서 준연동제였어. 우고 차베스 소속 정당이 여당인데 제5공화국 운동이야. 이 친구들 비례대표만 추천을 했어. 그리고 자매정당에서 지역구 의원을 다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자기들 집권 여당은 지역구는 없어. 비례대표만 있고 자기 자매정당이 지역구석도 휩쓸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죠. 기형적 결과를 초래하니까 EU 선거 감사인단은 야 무슨 이런 선거제도가 있냐니까 그 다음에 또 폐지했어. 그래서 지금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갔어요. 현행 우리 한국의 선거법과 똑같아. 병립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그 민주당의 여당, 군소 여당 당 의원님들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베네수엘라, 레소토, 이 알바니아 수준으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부끄럽다. 아니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 상황이라면 베네수엘라 따라서 위성정당 만든 사람 안 된다고 반대가 한국당 아니야 말이 알바니아. 그래서 이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이 선거제도가 정말 허점이 있는 거예요. 허점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야합을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는 이 제도의 허점을 우리 보고 이용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 모든 게가 그게 욕하는 얘기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의당하고 야합해가지고 했잖아요. 비례는 정의당 찍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무결한 제도를 만들어야죠. 개정을 하려면은. 근데 허점, 투성인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허점을 이용하려는 우리 당 보고 잘못된 것이다. 공격해봐야 그건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 선거법 개정안을 폐지시키십시오. 그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충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는 의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대가 아니고 공수처가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한다면 제 의견에 따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라가는 나라가 있겠어요? 하나 있어요. 볼리비아 있잖아. 볼리비아. 중남미에 볼리비아 있잖아요. 볼리비아 저기 남미에 그 고산지대에 볼리비아 있어요. 저 우유니 호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뭐 30년 집권하겠다고 말이야 외치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정치 불안에 시달리는 후진 국가고 독재 국가인 이 남미의 볼리비아 제도를 따라가려니까 안달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 발상지가 어딥니까? 영국이죠. 영국의 권리장전 아시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데가 미국이죠.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1789년. 이걸 거치면서 왕정에서 이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왕정에서 민주정. 응? 군주가 있다 하지만은, 그 입헌군주니까. 넘어가면서 민주제도가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미국에서 독재자가 출현했다. 이게 모범적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한 200년 넘었는데, 이런 제도 있어 한 200년, 30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민주주의 모범국가 하면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에 비례대표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례대표 제도 없어도 잘 굴러가요. 그래서 우리 당이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면 210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제안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출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나라가 비례대표제를 채택 안 하겠습니까? 채택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국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국 안전 때문에. 정책 일관성 유지하고 또 다수당이 되면 공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과반수 못 넘으니까 연금제도 계획도 정부안을 내야 되는데 정부 의견도 없이 1안 2안 3안 해가지고 국회 던져놓고 국회의원 하라는 게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공익적 결정을 못 하잖아요.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집권할 때는 그 비난과 표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경제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했어요. 이게 한국당의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비겁해요. 얼마 전에 뭐 브렉시트 때문에 시끄러웠던 영국이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그 영국 보수당이 365석 차지했잖아요. 전체 650석의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죠. 325석에서 한 40석 초과했는데 실제 득표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43.6%에 불과했어요. 그럼 뭐 맨날 비례성 강화 주장하는 사람 논리에 따르면은 이거 뭐 정말 비례성을 반영 안 하는 민주주의 후진국이 되는데 누가 영국 보고 민주주의 후진국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한 건데 전 노동당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 제3위기를 주창했죠. 유명한 분인데 군소정당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과다한 영향력을 군소정당에 준다. 지금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이 얼마나 과다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보수당 젊은 청년 총리 유명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로 가득 차게 된다. 비례대표자가 그런 거예요. 비례대표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시키는 윈스턴 처칠 전 수상.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의 정치인들이 연구하고 천착하고 고민해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왜 국회의원에만 비례성을 강화해야 됩니까? 반영해야 됩니까? 그럼 대통령도 해야죠. 시도지사도 해야 되죠. 42%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했는데 100% 권한 행사하는 거 60% 문재인 대통령 안 찍어도 60%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비례성 강화하면 제2 대통령 만들어야죠. 최소한 장관 자리 몇 개 주든가. 네? 아니면 임기를 줄이든가. 임기 하면 문재인 5년 중 2년 이기 홍준표 1년 3개월 안철수 1년 이기 유승민 씨는 각 3개월쯤 대통령 임기제를 해야죠. 비례대표 논리 그대로 한다면. 아니면 장관 자리 좀 나눠 갔든가. 장관 10% 줘요. 그러니까 이 꼭 비례성 강화가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아니다.
소수에게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래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죠. 그러니까 마침 비례성 강화가 뭐 이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요소이냐, 절대적인 기준이냐, 절대적인 선이냐 이렇게 주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주장은 전부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라 이거예요.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 다 비례대표제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의석도 등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6석밖에 안 된 정당이 장관의 생사 여탈권 좌지우지하고 이번 이 패스트 트랙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도 좌지우지하고 이게 도대체 120몇 석인 민주당이 이게 뭐 맞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과거에는 원래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전국구의원이었어요. 전국구가 돈조차 전국구라고 이렇게 풍자되기도 했어요. 왜? 과거의 정당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20억, 30억씩 기부금 내고 특별장비 내고 배치 달고 어떤 사람도 돈 많으면 3선, 4선도 했어요. 이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직능대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 여론을 좀 더 반영하겠다는 것이 비례대표 도입 취지인데 실제 운영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합니까? 직능 대표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정당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직능 대표성을 다 부여해요. 직능별로 공천자를 결정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공천자를 많이 안 줘요. 우리가 김종국 의원님 계시지만은, 경제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이천수 의원은 최고의 법률 전문가고, 청문회 전문가고. 비례대표 아니잖아. 지역구잖아.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다 갖고 있고, 다 직능 대표예요. 유승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총선이 기재부 기재위 간사하고 있잖아. 우리 유승희 의원님, 여성 문제 전문가고, 또 조세 전문가 아니에요, 지금. 삼선이 시잖아. 삼선. 우리 윤호동 의원님은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고 다 전문가예요. 다 직능 대표라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십니까? 그런데 이 직능 대표라는 분들이 오면은 자기 지정만 옹호해요. 자기 지정에서 주문받은 돈 만들어내고. 또 그런 면이,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능 대표성, 전문성 때문에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대사회는 안 맞는다. 현대사회 안 맞는다. 지금은 대부분 다 우리 김영진 의원님 보좌관으로서 국정 전반에 얼마나 해박한 짓을 갖고 있어요. 원고 없이도 쫙 얘기해요. 조세수에 앉아보면은. 비례대표예요? 아니 지역구 의원이죠.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기준 의원님 당직자 출신, 민주당 당직자 출신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 정당의 부침이나 정당의 이 여기 아주 얼마나 해박한데. 그리고 이 정보 지식 흡수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지지하는 수준을 보면은. 저 이제 지역구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전문성 때문에 직능 대표, 지적 대표 때문에 비례대표를 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오히려 차라리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를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도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축소해. 우리가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도 정당 득표율은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민주당보다. 정당 득표율은 우리가 더 받았다고 민주당보다. 그렇게 비례대표 제도가 민주당이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첫 번째로 우선 위헌이다.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그 수많은 정당 투표를 한 사람들이 지역 구석을 많이 차지하면은 이게 사표가 돼버려요. 또 다른 사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위헌이고 지역구 의석에 연동해서 비례대표 정수를 결정하는 거는 숫자를 결정하는 거는 이건 명백한 위헌이고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준연동제는 소위 4+1이 1+4가 자기 의석수를 한국당이 차지해야 될 의석수를 뺏어가기 위한 그러한 야합,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수식 비례대표 폐지하고 10% 해가지고 좀 우리도 국민들로부터 정치 불신에서 벗어나서 국민들로부터 박수 한번 받아봅시다. 이 준연동제 비례대표 박수 못 받아요. 과감히 의석수를 줄여야 돼. 의석수 줄은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다니까요. 우리 20대 국회가 마지막에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합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이렇게 맞바꿔 먹을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졸소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수년 동안 그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형사적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대섭 어디 갔어? 박수 치겠다. 그래서 의석수 몇 개를 더 차지하게 하는 니전 투구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멋진 제도를 만들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였죠? 아니 시청률이 좋아서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은 개혁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 절대선도 아니고 이건 개악이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공언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국민을 무시한 의석 나눠먹기, 선거법을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로 만든 행태,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잘해 백성 내외가 될 것이고 정의당만 배불려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신당 박지원 대표, 대한신당 그 다음에 또 민평당 다 역사 속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도해서 되겠습니까? 박지원, 제가 실명으로 정동영, 한때 대한민국 영출 쥐락펴락했어요. 그 다음에 또 손학규, 그분들 한때 정치란 것도 다 자기 시대가 있는 거예요. 다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물러나야죠. 후배들한테 길을 줘야죠. 왜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더 하겠다고 말이야. 빼짜면 더 하겠다고. 이렇게 선거법을 누더기에 의해서 걸레를 만들고 야합을 하고 니전 투구를 하고 왜 국민들에게 정말 짜증을 주는 거예요. 정치 불출렁 정치 혐오를 주는 겁니다. 자기 시대가 갔으면 자기도 조용히 역사에 묻어서 퇴장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분들. 그리고 심상정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대표 정말 정의당 의석 누르기 위해서 눈물겨운 주장을 하고 눈물겨운 행동을 했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심상정 대표 시대도 이제 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가 피크였어요. 그 후에 조국 사태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조국을 옹호하고 비호하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민주당의 청와대에 아부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정의를 부르짖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정치인은 진퇴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봐 준연동형 비례대표 만들어봐야 다 사라질 정당이에요. 정의당 하나 빼고 대한신당 거기 손학규 다. 뭐 누가 어느 국민이 그 3% 지지율을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던
모르고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노역을 그 감추지 못하고 하는 그 행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리는 자기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리는 자기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되고 그 정도의 경험이 쌓이고 그 정도의 인정을 받으면서 저절로 오는 게 자리지.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뭐 제도를 바꾸고 뭘 바꿔가지고 꼼수를 써가지고 그 자리에 차지하고자 한다. 절대 신이 허락지 않습니다. 국민이 허락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힘 합쳐서 부결시킵시다.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뭐가 정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속 정당을 위한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대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 아니잖아요. 출장소장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나요? 국민들이 뭐 국민은 이제 추상적 개념이 그렇고 지역 국민들이 임명했잖아요. 지역 국민들이. 임명권자 그렇게 시키던가요? 아마 임명권자도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공수처가 뭔지도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천 준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세를 졌다 그러고 은혜를 입었다 하면은. 여하튼, 우리 최인호 의원님, 예? 최인호 의원님 안 오셔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걔는 또 없으면 또 그 다음 순서 넘어갈까봐. 그런데 최인호 의원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찬성 토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반대 토론입니다. 반대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발언이 필리버스터입니다. 반대하시죠? 하여튼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 주장, 제 견해가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